NHK 한국 특집 방송에 일본 열도가 패배감에 잠겼습니다. 어떤 영상이길래 이런 걸까요? 이 영상의 오프닝에는 여권의 비교가 등장합니다. 한국 여권 대 일본 여권,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연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여성이 한국으로 유학을 와 한국 친구들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며 느낀 감정을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레이나라고 해요. 제 자신을 소개하자면 아주 평범한 일본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다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일본은 문화와 경제, 기술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배웠어요. 그게 너무 당연해서 저는 다른 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났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제가 유학을 결심하게 된 건 부모님의 권유 때문이었어요. 제 부모님은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일본이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해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하셨죠. 저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신 건 아니었지만 세계를 넓게 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은 제가 일본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굳이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일본이 최고라면 일본 안에서 배워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니 유학을 한번 고려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유학 자체가 어렵지 않았고 집안 형편도 넉넉했기에 유학할 나라를 선택하는 건 오히려 제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처럼 느껴졌죠. 제가 여러 나라 중에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독특할지도 몰라요. 부모님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으로 가길 원하셨지만 저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을 선택했어요.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점도 많고 무엇보다 가깝잖아요. 방학이 아니어도 주말에라도 비행기를 타고 부모님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어릴 때 배운 역사 교육에서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고 한국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라고 들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라면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한국을 유학지로 선택한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차라리 중국은 어떻겠냐고 제안하시기도 했죠. 중국이 일본보다 크고 영향력이 크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일본을 더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고 중국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결국 부모님과 약간의 논쟁 끝에 제 뜻을 관철시켰고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기대감과 약간의 우월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일본이 최고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으니 한국을 보며 어느 정도 일본보다 부족하겠지 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라는 말이 진짜라는 걸 한국에서 점점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단순히 학문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된 셈이었죠.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제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험과 깨달음을 안겨주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자란 일본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른 점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우선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 친구 지민이, 현우, 다영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그들은 늘 바빴어요. 수업, 과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는 졸업 전에 함께 미국 여행을 가자고 계획했는데 친구들은 여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준비했죠. 이런 모습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여행을 가더라도 비용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는 게 보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여행 준비조차도 팀워크로 이뤄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어요. 한국 학생들의 학업 태도 역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토론을 즐기며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은 일본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거든요. 일본에서는 교수님의 말씀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생각을 공유하고 도전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저도 조금씩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학업에 대한 제 태도 역시 크게 바뀌었죠.
이런 환경 덕분에 제 학업 수준도 향상되었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 더 깊어졌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저를 한국 문화에 더 깊이 스며들게 만들었어요. 제가 일본인이지만 친구들은 저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사람으로서 저를 존중해줬죠. 예를 들어 다 같이 밥을 먹거나 여행을 준비하는 사소한 순간들에서도 친구들은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인의 배려심과 협동심을 배우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식사를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저는 일본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익숙했거든요. 친구들이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해 당황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고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이런 경험은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언어 장벽도 초반에는 힘들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실수하면 친구들이 웃으면서 고쳐줬는데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저와 친구들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거든요.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질수록 친구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고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자립에 대한 친구들의 태도였어요. 저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랐기에 당연히 부모님 돈이 제 돈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지민이, 현우, 다영이는 성인이 되었으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스스로 돈을 벌어 이루려는 그들의 태도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들이 자립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보며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단순히 공부만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줬고 제가 일본에서 가졌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제 삶이 얼마나 부모님의 그늘 아래 편안하게만 흘러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친구들의 자립심과 책임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조금씩 새로운 시각을 배워가던 중 드디어 한국 친구들과 미국 여행을 가는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였을 때 저는 또 한 번 큰 충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입국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각자 줄을 찾아 나섰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가장 짧아 보이는 줄을 선택했어요. 그동안의 여행 경험상에서 빠르게 끝내려면 이런 선택이 최선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제 친구들은 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더군요. 그들이 서는 줄이 제가 선택한 줄보다 훨씬 길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행동할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긴 줄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민이, 현우, 다영이는 순식간에 입국 심사를 끝내고 공항을 빠져나간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그들에게는 별도의 심사 과정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처음엔 그들이 무언가 규정을 어겼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나간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공항 직원들은 그들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출입이 당연한 듯 보였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웠던 저는 줄에서 나와 친구들이 빠져나간 쪽으로 이동하려 했어요. 그런데 공항 직원들이 저를 가로막으며 여기는 제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제게 한국인이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아니요, 일본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직원들은 그렇다면 이쪽은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는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왜 그런지 물어보자 직원은 한국은 신속 입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일본 여권으로는 반드시 일반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그 순간 제 친구들은 이미 공항 내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리며 속이 상하기도 했고 궁금한 마음도 가득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일본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들어왔기에 제가 겪는 이 차별은 너무 낯설고 당황스러웠죠. 심사를 마치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지민은 너에게 굳이 말하지 않은 이유는 네가 기분 나빠할까봐 그랬어 라고 했어요.
친구들의 배려는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어요. 한국 여권이 가진 위상을 몸소 체험한 것과 동시에 일본 여권으로 인해 더 번거로운 절차를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미국 공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입국 심사를 넘어 공항이라는 장소가 국적에 따라 얼마나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인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친구들이 전자비자로 빠르게 통과한 그 순간부터, 그리고 제가 줄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게 너무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친구들과의 간격이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차이로 느껴졌어요. 미국에 도착해 여행을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 친구들이 현지인들에게서 받는 따뜻한 환대와 관심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우리가 여행자라서 친절하게 대하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한 번은 작은 식당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웨이터가 우리가 앉자마자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었고 지민이 I'm from Korea 라고 대답하자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BTS와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K-팝과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지 말하며 친구들에게 호감을 가득 담아 대화를 이어갔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비슷한 일이 여행 내내 반복됐어요. 호텔 체크인 과정에서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현지인들은 한국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BTS,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한국 음식 등 다양한 주제가 대화의 중심이 되었죠. 그 반응은 정말 놀랍도록 자연스러웠고 한국 친구들에게 친근함을 느끼는 미국 사람들의 태도는 확연히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I'm from Japan 이라고 소개했을 때는 조금 다른 반응이 돌아오곤 했어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대화가 그저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처음에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지는 문화적 위상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 번은 길거리에서 만난 미국인이 BTS와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던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는 한국 문화를 자신과 가까운 것으로 여기며 즐거워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소외감을 느꼈고 동시에 제가 자라오며 배운 일본 중심의 세계관이 미국이라는 큰 땅에서는 얼마나 다른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이 진행될수록 저는 일본과 한국이 세계에서 어떻게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게 되었어요. 저는 일본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아시아 국가라고 배워왔지만 미국에서 느낀 건 그와는 조금 달랐어요. 한국 친구들은 자신들의 국적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대화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났죠. 그 모습은 부럽기도 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기도 했어요. 미국에서의 여행은 제게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주었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감했고 제 자신이 일본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좁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건 이 여행 덕분이었죠. 결국 미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여행을 넘어서 제 자신의 세계관과 일본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가 세계의 흐름을 더 넓게 이해하고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미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여행 내내 한국 친구들과 함께하며 보고 들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이 해외에서 받는 대우와 관심을 직접 보면서 일본에서 배워왔던 자부심에 금이 가는 것을 느꼈어요. 세계는 이미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일본 중심적인 세계관은 그곳에서 크게 흔들렸죠. 한국 친구들이 보여준 자립심과 자신감도 큰 영향을 주었어요. 지민, 현우, 다영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이는 그들이 받은 환대와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어요. 어디서나 자신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졌고 이는 그들이 받은 환대와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어요.
그들의 태도는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죠. 일본에서 자라며 저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랑스럽게 느끼거나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행 중 저는 일본이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와 현실을 마주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살아온 방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일본에서의 배운 교육은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라 가르쳤지만 실제 세계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의 흐름에 대해 무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유학 생활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유학 초기에는 단순히 일본과 비슷한 나라에서 편리하게 공부한다는 마음이 컸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과 가능성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 저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자립하며 세계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제 자신도 변화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죠. 특히 유학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일본으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유학생활과 여행을 통해서 느낀 것들을 전부 다 잊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몇 년간의 생활이 아니라 제 세계관을 바꾼 커다란 변화였어요. 저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에 남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머물며 저는 한국 친구들에게서 배운 자립심과 목표 지향적인 태도를 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어요. 또한 일본에서 배워온 것들을 단순히 믿고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동안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던 삶을 뒤로하고 제 힘으로 제 미래를 개척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결국 한국 유학과 미국 여행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세계는 일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은 그 흐름 속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었고 저는 그 속에서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단순히 학문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저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든 한국에 남아 새로운 도전을 하든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 사연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이 한국으로 유학을 와 한국 친구들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며 느낀 깨달음을 전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자는 한국에서의 유학과 미국 여행을 통해 자신이 자라면서 당연하게 믿어왔던 일본 중심적인 세계관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특히 한국 친구들이 해외에서 받는 환대와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며 자신이 생각했던 세계의 흐름이 얼마나 좁은 틀에 갇혀 있었는지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공항에서의 경험과 여행 중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사연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K-팝, 드라마, 음식 등 한국 문화를 매개로 따뜻한 환대를 받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가진 문화적 위상을 체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일본인으로서 받는 반응이 예상했던 것과 달라 조금은 혼란스럽고 부끄럽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험은 사연자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세계와 연결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친구들의 자립적인 태도와 목표를 향한 열정은 사연자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스스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유학과 미국 여행은 사연자의 삶에 단순히 새로운 기억을 남긴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배운 것들이 부정되었다기보다는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더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게 된 계기였던 것이었죠.
사연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도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란다고 전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어렵게도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은 반드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여러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공감되는 순간이나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로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